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달려볼까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랑 같이 또 한번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한번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그런 흐름, 주가의 흐름도 보여주고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때 뭐 코로나 때문에 혜택도 보고 주가도 막 상승도 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기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세를 보였고, 그 약세 요인으로 뭐냐 보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이야.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의 그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한 3.6%대로 약간 상승 해버렸죠. 3.6% 상승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언더아머 등 그 1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의 그 손실이 충격이 굉장히 커요. 엄청 크고, 여기 또 보니까 중국이 또 베이징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이 또 꼽힙니다. 하여튼 별로 좋진 않아. 약세 요인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금리가 또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손실이 또 나오고 있고, 하여튼 중국의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끝내야지 전 세계가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대표 지수인 그 S&P 500이죠. 500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0.57% 떨어졌어요. 그래서 4,123.234로 끝냈고, 나스닥도 한 1.4% 밀렸고, 다우도 한 0.3% 정도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우 지수가 지금 보니까 6거래일이죠. 6거래일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은 올 들어가지고 벌써 23%나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개장 직전에 나온 그 의류업체 있어요. 언더아머. 이 언더아머라는 그 업체가 실적이 충격적이더라고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1센트야. 마이너스 1센트. 시장에서는 그 6센트 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 비용 부담과 그 공급난 충격이 컸다는 것 같아요. 그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보니까 해상 운송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아머는 그 중국과 그 베트남, 요르단, 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그런 그 동남아 쪽인 것 같아요. 주로 여기에 제주 비중이 한 67% 정도 되는가 봅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아시아 그 태평양 지역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4% 정도 급감을 한 거야. 급감을 했고, 올해 그 EPS 전망치도 63에서 68센트 정도 보는가 봅니다. 시장 예상치 그 86센트를 크게 이제 밑두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23.79% 정도 쭉 빠지는 거야. 그냥 거의 뭐 떡락하는 거죠. 떡락. 아주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주문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뭐 CEO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풍은 뭐 일시적일 것이다. 뭐 그렇게 강조를 하긴 해요. 하여튼 그 언더아머라는 그 기업의 주가는 전날보다 아까 뭐 23.79% 급락을 해서 주당 10.89달러로 마감을 했고, 독일의 아디다스 실적도 마찬가지로 하네요. 중국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날 뉴욕 증시에 상장된 그 주식 예탁 증서 ADR 주가가 3.8%나 밀려요. 중국 경기 부진 및 봉쇄에 따른 악영향을 예상하고 있는 나이키 주가도 한 3.5% 정도 떨어졌죠. 그 미국의 고용 지표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그 4월 그 비농업 일자리 수죠. 이게 뭐 42만 8천 명이라 가지고 8천 명 늘어난 걸로 찍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38만 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봤어요. 실업률은 저달과 같은 3.6%고, 그 4월의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이
5.5% 정도 이제 급증을 했다고 했죠. 임금도 전달 대비해서 한 0.3% 정도 상승에 그쳤고, 시장 예상치 0.4%를 상승, 약간 조금 밑돌면서 인건비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제기됐어요. 국채금리가 이제 많이 뛰죠. 국채금리 상당히 많이 뛰고 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연 3.1%로 3.12% 되겠네요. 전날 대비해서 7bp 정도 뛰었어요. 이거 2018년 이후 최고치도 경신하고 있고, 다만 그 통화정책 변화를 잘 반영하는 이거 2년물이죠. 2년물 금리가 2.72%예요. 연 한 1bp 오르는데 이제 그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미국의 중앙은행 그 FED 주변과 월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발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죠. 기준금리를 한 75bp 정도, 75bp 정도 올리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 그 FED 부의장은 금리를 최소 연 3.5% 이상으로 이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에 그 주가 급락이야말로 바로 FED가 원하는 것이다. 나쁜 놈들이네. 하여튼 높은 물가를 감안했을 때 그 FED는 금리 전망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현재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죠. 그분은 또 무슨 얘기하냐? 내가 생각하는 그 중립 금리는 연 2%라고 말해서 시장에 위안을 줬다. 그동안 FED 위원들이 설명해온 그 중립 금리 수준 연 2.2보다 2.2에서 2.5 정도보다는 낮은 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국제 유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계속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 근처 바닥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미국 장이 좋아야지만이 일단은 우리 한국 정도 좋아지는 거고, 더 웃긴 것은 이제 중국이에요. 이 중국의 상황이 좀 뭔가 잘 풀려야 돼요. 이 코로나 문제가 안 풀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으로 맞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빨리 코로나 문제가 풀려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얘들은 좀만 확진자만 생기면 도시 전체를 그냥 봉쇄해버리니까 완전 올스톱이죠. 올스톱. 물류나 그런 유통이 아예 박살나는 거고, 아니 교통 시스템도 그냥 마비라기보다는 그냥 정지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은 연착륙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겁을 막 주는 것 같은데 과연 그대로 이렇게 실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제 생각은 중국의 코로나도 점점점 주춤해지면서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나스닥도 다우도 진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지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켜보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반등할 거라고 저는 믿고 한번 꾸준하게 한번 전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후 1교시는